숨기는 거 없어요. 안녕하세요, 김병묵입니다. 맛있는데 팔아도 되겠는데 진짜? 오늘은 업소용 레시피를 이용해서 소고기 곰탕과 평양냉면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레시피는 이제 국밥 아카데미를 통해서 저희가 강의하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공개하고 싶지 않았지만 우리 또 PD님께서 진짜 업소용이어야 된다, 진짜 업소에서 써야 된다 하셔가지고 진짜 업소용으로만 준비했습니다. 재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고기, 호주산 양지로 준비했고요. 업소용으로 하면 가격이 한 15,000원 내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키로에. 그리고 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업소용이지만 그래도 좀 줄여가지고 한 20리터 정도, 20리터면은 한 40인분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조미료들, 백색 조미료 중에서 제일 유명한 이제 미원 준비됐고요. 그 뒤에는 이제 글루탄산 베이스의 미원과 감칠맛을 표현하는 또 다른 이제 조미료 계열이 있어요. 그거를 헥산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헥산 중에서도 헥산 IG라고 부릅니다. 얘네들을 왜 써야 되냐? 글루탄산으로 만들 수 있는 감칠맛이 이만큼이라면은 헥산이 같이 쓰였을 때는 이게 최소 4배에서 8배까지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꼭 이걸 같이 쓰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조미료, 요번엔 샘표에서 나온 조선간장을 준비했고요. 조선간장은 사실 국간장이에요. 진간장 계열의 좀 진한 간장이 있고 국간장 계열의 맑은 간장이 있어요. 두 개의 활용 본도가 다른데, 국물 요리에서는 요 맑은 간장, 국간장 계열을 쓰시는 걸 좋아해요. 진한 간장을 쓰면은 우선 국물의 색이 많이 나고 생각보다 좀 달아지는 단향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국간장을 이용해서 만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국간장은 일반 간장보다 염도가 훨씬 더 높아요. 일반 간장은 염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의 간장을 더 써줘야 돼요. 근데 간장을 더 써주면은 간장향이 너무 진해지니까 간장과 소금을 같이 써서 염도를 올려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기의 풍미를 좀 올릴 수 있는 이제 양지 육수라고 되어 있는 고운 양지 육수 사용해서 쓸 거예요. 일반 백색 조미료와는 다르게 얘네는 이제 복합 조미료, 고기의 향도 들어있고 채소의 향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저희 장미시장 국밥에서 쓰고 있는 양지 육수입니다. 국밥이 맛있다, 국물이 맛있다는 사실은 고기의 향이 국물 안에 배어 있어야 되는데 계속 끓이고 있으면 그 향이 계속 휘발돼요. 그래서 처음보다 고기의 향이 많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빠졌나? 중요한 소금, 천일염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국내산 천일염 같은 경우는 간수가 좀 잘 안 빠지는 걸 쓰다 보면 좀 쓴맛이 날 수 있으니까 가능한 저는 정제염, 천일염이나 아니면 이스트 천일염 쓰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시작해 볼까요? 먼저 고기 손질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국물 요리 만들 때 고기 손질을 너무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 먹어져 있는 이런 부위가 혹시 눈에 보인다면은 요거를 아주 잘라 버리고요. 여기 지방이 있잖아요. 기름 제거하지 않아요. 그냥 쓸 거고요. 가능한 지금 요 두께에 맞게 이렇게 재단만 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커서 한 방에 냄비에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두꺼우면 익는 속도가 서로 달라집니다. 지금은 살짝 해동을 했는데도 잘 안 들어가네. 이거 언고기 자를 때 진짜 위험하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이 정도로만 썰어서 바로 진행할게요. 큰 덩어리만 지지 않게끔 해서 해동과 동시에 좀 방열 작업을 시작할 거예요. 방열 작업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피를 빼는 작업이거든요. 요즘에는 방열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고기는 수입산이고 냉동이다 보니까 방열 작업을 할게요. 냄비에다가 넣겠습니다. 피를 빼는 작업할 때는 좁고 깊은 냄비를 이용해서 피를 빼는 게 좋아요. 고기가 밑에 깔려있는데 위에 물이 많이 생기면서 수압을 통해서 피를 빼주는 작업을 좀 더 속진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방열 작업이나 해동 작업할 때는 정수물이 아니라 수돗물로 해주세요. 조금 더 고기를 부드럽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원육이 지금 한 5kg 정도 되고요. 5kg가 완전히 꽝꽝 얼어 있을 때는 넉넉히 한 5시간 정도 해동하시면 충분합니다. 지금 완전히 얼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 살짝 이제 해동이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2시간 있다가 이제 육수를 끓이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고기를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됐나? 완전히 잘 녹았습니다. 이게 제일 두꺼웠는데 두꺼운 애들도 완전히 다 녹았어요. 고기를 이제 냄비에 넣고 물 넣고 끓일 거예요. 육수를 끓이는데 여기서 포인트 하나, 오늘 쓸 분량의 소금의 절반 정도를 넣고선 같이 끓일 거예요. 그 이유는 소금물에다가 끓이는 게 그냥 일반 물에 끓이는 것보다 훨씬 더 고기의 맛을 더 잘 빼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이제 고기 넣을게요.
물은 총 20리터 넣을 거예요. 소금 전체 분량 200g의 절반 100g을 먼저 넣고 같이 삶을게요. 그리고 바로 불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끓고 나서부터 90분 동안 끓일 거예요. 끓을 때 여기에 떠오르는 부유물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을 계속 걷어주면서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센 불로 갖다가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려주고요. 다 끓고 나면은 온도를 많이 낮춰서 뽀글뽀글 올라올 정도로 100도씨가 안 되게끔 끓도록 할게요. 이제 점점 요 거품들이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뭉쳐지기 시작하죠. 이게 한 70도, 80도 이상 올라갔을 텐데, 그러면 이렇게 고기를 한 번씩 건드려줘요. 건드려주면은 쭉 이렇게 거품들이 올라옵니다. 고기가 안 퍽퍽해지게 익히는 포인트 중에 첫 번째가 온도고요. 두 번째는 충격이에요. 팔팔팔 끓고 있으면은 물의 대류가 심해서 고기가 계속 충격을 먹어요. 그 충격 때문에 얘네들은 점점 단단해지려고 하는 성향이 있고, 안에 있는 수분이 자꾸 빠져나가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물의 대류가 강하지 않게 그 상태로 오랫동안 가져갔을 때가 고기가 좋아요. 이제 거품이 이제 풍년이죠. 지금 제가 이걸 스키밍 한다고 하거든요. 이제 걷어낸다고 하는 건데, 이거를 언제까지 하냐면은 더 이상 올라오지 않을 때까지. 언제 안 올라오냐면은 끓고 나면 조금 있다가 안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름이 떠요. 이제 투명하게 뜬 기름은 걷어내지는 않습니다. 없어용으로 이거 언제 다 이거 하고 있냐. 제가 지금 이거 작은 걸로 하지만 큰 거 가지고 이거 엄청 빠르게 걷어냅니다. 이제 물이 다 끓으면 이 정도 온도까지 됩니다. 이 정도 되면은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재볼까요? 요게 지금 바로 또 재면 또 100도까지 올라가 있을 거예요. 이 상태면 이제 100도가 넘은 겁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서 불을 줄여요. 보면은 이제 순식간에 맑아졌죠. 한번 확 끓고 나면은 순식간에 맑아져요. 육수가 최초로 다 끓고 나면은 해야 될 게 이제 기수선을 확인한다고 하거든요. 물의 높이를 확인하는 거예요. 물의 높이가 지금 12cm. 이 12cm를 90분 동안 유지를 시켜야 돼요. 물을 추가적으로 계속 조금씩 넣어줘야 돼요. 그렇다고 한 번에 물을 많은 양 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얘 온도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10에서 15분에 한 번, 아니면은 호스를 연결해서 똑똑똑똑 떨어지게끔 세팅을 해놓습니다. 업소에서는. 요 옆에 기포가 살짝 올라오는데 고기는 움직이지는 않을 정도. 요 상태로 90분을 갈 겁니다. 육수 올린 지 90분이 됐어요. 제일 먼저 확인할 거는 처음에 쟀던 그 기수선 있잖아요. 기수선이 지금 기수선보다 조금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요만큼의 물을 좀 채워주고 시작할게요. 네, 기수선 맞춰서 물은 다 채웠습니다. 고기를 빼내도록 할게요. 와, 맑다. 여기 삶은 고기 안에서 지금 막 이제 육수가 끓고 있어요. 고기를 다 건져냈으면은 이제 분량의 조미료를 뜨거운 육수에다 넣을게요. 육수에다가 조미료 넣을 때는 꼭 뜨거운 상태에서 넣어야 돼요. 차가울 때 넣으면 잘 안 녹습니다. 처음에 소금, 미원, 핵산, 간장, 고운 양지 육수. 이 상태로 한번 팔팔팔 5분 동안 끓여줘요. 이런 제품들을 넣다 보면은 제품의 향이 이 안에 있어요. 근데 그 향이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그 국물과 융화되기 위해서 투입하고 나서 5분 정도 끓여주시면은 향이 매우 자연스럽게 좀 안정화가 됩니다. 육수가 완성됐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염도 측정입니다. 요거는 염도계고요. 위에 있는 센서가 나트륨 양을 좀 확인할 거예요.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1.08. 측정하는 횟수나 시기마다 편차가 조금 있습니다. 몇 번 더 측정해 볼게요. 1.12. 간간하게 맛있는 국물이 나왔어요.
1.1이면은 짭조름한 그런 간 정도 수준이에요. 이 육수의 목적은 우리는 곰탕을 만들고 평양냉면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육수예요. 평양냉면 같은 경우는 차갑게 식혀서 먹다 보니까 생각보다 염도가 낮으면은 향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염도가 좀 높았을 때 먹기에 더 맛있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곰탕 같은 경우는 밥을 주로 말아 먹기 때문에 먹었을 때 염도가 너무 낮으면은 그 국물의 맛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간이 좀 있게 곰탕이 국물을 만들었을 때가 더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1.1 정도의 간을 맞췄어요. 지금부터는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은 우선 요 고기를 식혀서 썰 수 있게끔 식히는 작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육수를 거르는 작업을 세팅하고 있습니다. 그냥 채로만 거르는 게 아니라 요 면보를 이용해서 육수를 거를 거예요. 육수를 거르는 이유는 육수를 맑게 만들기 위해서고요. 맑게 만드는 이유는 우선 첫 번째 보기가 좋다. 두 번째 부패에 훨씬 더 효과가 있다. 불순물들이 많이 있으면 더 잘 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소창을 사용할 때는 꼭 물을 먹인 후에 사용하셔야 돼요. 물을 먹이지 않고 나서 소창을 사용하시면 이 소창에서 계속 냄새가 납니다. 이제 한번 걸러 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걸르면 이제 불순물들이 위에 소창 위에 걸러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업장에서 이렇게 끓이면은 바로 사용하는 곳도 있지만 이걸 식혀서 그 다음날 사용하기도 해요. 특히나 평양냉면 같은 경우는 이걸 바로 식혀서 사용할 수 없으니까 다음날 쓰는데 그때서 이제 기름을 거릅니다. 지금서 거르진 않고요. 이렇게 1차로 한번 걸렀고요. 한번 정확하게 식혔다가 다시 걸르면 좀 더 맑아지고 또 걸러주면 또 맑아지고 해요. 총 한 3번 정도 걸러서 주로 사용하는데 저희는 한 이 정도에서 오늘 곰탕을 만들어 보고 평양냉면은 식힌 다음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곰탕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삶아둔 양지 그리고 밥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대파 준비했습니다. 바로 썰어 볼게요. 총 60g 정도 넣을 거라서 좀 모양을 예쁘게 좀 잡아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기가 잘 삶아졌나 한번 먹어볼게요. 고기 부위 중에 육향이 제일 진한 게 사실 양지예요. 그래서 국물 만들 때 양지를 제일 많이 쓰는데 이게 씹을 때마다 고기의 향이 쭉쭉쭉 나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파도 넣어볼게요. 이제 곰탕 세팅할 때 밥은 200g 잡고요. 고기는 60g, 파는 20g 정도 잡습니다. 충분히 뜨끈해서 바로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다가 고기 위에다가 이렇게 좀 뿌려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고기가 다 찰 정도로 올려주고 대파를 옆에 좀 빠뜨려주면서 포인트로 이렇게 곰탕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만든 곰탕 제가 먹어볼게요. 우선 밥 잘 풀어서 초점을 고기에 얹어서 먹어볼게요. 딱 맞네. 맛있는데 팔아도 되겠는데 진짜? 진짜 맛있어요 이거. 와. 이거 다 먹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한 2분도 안 걸린 것 같은데? 양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적은 양 아니에요 이거. 이거 팔면은 그래도 10,000원씩 하는 그런 곰탕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없지? 별로? 네, 이렇게 오늘 육수를 끓여서 고기를 삶고 곰탕까지 만들어 먹었어요. 사실은 이 육수를 바로 쓰기보다는 이제 식혀서 냉장 보관했다가 다시 끓여서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고기도 이제 뜨거운 상태에서 썰면은 육즙이 너무 많이 손실되기 때문에 차갑게 다 식은 상태에서 썰고 그 다음에 다시 고명으로 쓴 다음에 육수를 부어서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양지 같은 경우는 좀 단단한 고기다 보니까 좀 얇게 써는 게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평양냉면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거 육수를 이제 다시 한 번 더 면포에 걸러 볼게요. 잘 안 내려오죠. 지금은 2번 거르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4겹으로 갖다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안 내려올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한번 육수를 다 걸러 봤고요. 아직도 완전히 투명해지진 않았는데 더 투명하게 하려면은 완전히 식혀야 돼요. 근데 이게 좀 속성을 시키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안 나온 것 같아요. 오늘 면은 또 메밀면. 요 메밀면은 100% 메밀입니다. 근데 맛을 보면 100% 메밀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이 면 만드는 방식이 달라서 그런데 고압으로 꽉 눌러갖고 만들다 보니까 글루텐이 없는데도 이게 쫄깃쫄깃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이 끓으니까 바로 넣어볼게요. 넣고선 4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밀면 넣자마자 그냥 두시면 다 붙으니까 잘 풀어줘야 돼요. 네, 바로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충분히 헹궈내고 그 온도를 낮추지 않으면은 면이 푸석푸석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탱글탱글해질 수 있게끔 충분히 차가운 물에다가 헹구고 있습니다. 면부터 담아 볼게요. 고명을 살짝 얹어 놓고 맛으로는 다른 평양냉면집 못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이 평양냉면 먹을 때 엄청 중요시 여기는 이게 첫 점인데, 면만 먹는 게 아니라 면을 육수 충분히 담근 다음에 고기랑 같이 씹어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제 평양냉면용으로 육수를 만들어 놓으면 차갑게 식혀 놓잖아요. 보관할 때 조금 주의점이 있는데 너무 꽝꽝 얼면 안 돼요. 엄청 향이 안 납니다. 그 슬러시아라고 해서 이렇게 통에다가 뺑뺑뺑뺑 돌면서 차갑게 보관해주는 기계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넣어도 향 다 날아갑니다. 평양냉면은 좀 차분히 있어야지 개성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7시부터 찍었는데 와, 이거 간단히 끝나는 걸로 했는데 그 몸이 많이 힘든 작업이긴 해요. 그래서 국밥 먹을 때마다 저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평가하려고 하지는 않고요. 그냥 좀 즐기면서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숨기는 거 없어요. 그럼 다음 숨기는 거 없어요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